사주에서 오행이 십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처음 사주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십신이라는 단어 자체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십신이 무엇인지부터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십신은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을 중심으로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10가지 역할을 말합니다. 이 안에는 부모와 자식, 형제, 돈, 일, 책임감, 감정 표현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개념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주는 단순히 태어난 시간의 조합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주 안에 특정 십신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신이나 재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성향이 완전히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신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오행이 대신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행이 십신의 역할을 겸하거나 보완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로 나뉘며 각 오행은 고유한 성격과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행의 성질만 잘 이해하셔도 사주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부터는 오행별로 어떤 십신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를 감각적으로 익혀보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목이라는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은 위로 자라고 뻗어가는 힘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에너지입니다. 목이 강하면 식신이나 상관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지고 표현력이 생깁니다. 식신은 만들어내는 힘이고 상관은 감정과 말의 에너지인데 목은 이 2가지 십신과 모두 연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목은 조용히 표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간목은 큰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목이 많으면 식상이 없더라도 말을 잘하거나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다음은 화의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는 불처럼 뜨겁고 퍼지는 힘입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요. 이것도 식신이나 상관처럼 표현하는 기운과 비슷합니다. 다만 목과 화의 차이는 표현 방식에 있습니다. 목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안에서 키우는 성향이라면 화는 그걸 밖으로 내뿜고 터뜨리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목은 기획자라면 화는 발표자에 가깝습니다. 식상이 없어도 화가 많으면 말이 많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기운이 강한 사주는 상관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잘 숨기지 않고 자기 표현이 강한 편입니다. 이 역시 식상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요약하자면 목은 표현하고 싶어하는 에너지이고 화는 실제로 행동하고 드러내는 에너지입니다. 둘 다 식상의 기운과 닮아 있지만 표현 방식이나 방향성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의 기운을 보겠습니다. 토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기운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질은 재성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성은 돈과 성과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지요. 토가 많은 사람은 재성이 없어도 실속이나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강해집니다. 특히 무토는 밖으로 나가서 벌려는 성향이 있어서 편재와 닮고 기토는 안정을 추구해서 정제와 유사한 기운을 가집니다. 그래서 토기운이 강한 사람은 재물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사업이나 재산 관리를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금의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단단하고 날카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르거나 판단하고 규율을 세우는 기운입니다. 관성과 가장 흡사한 속성입니다. 관성은 책임감과 통제력을 뜻합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조직 내 규율과도 관련이 있지요. 경금은 외부 질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평관과 닮았고 신금은 내부 원칙을 지키는 정관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금이 많으면 관성이 없어도 규칙을 중시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십을 갖거나 조직 안에서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의 기운을 보겠습니다. 수는 흘러가고 받아들이는 기운입니다. 이것은 배우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성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오행입니다. 인성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임수는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방향으로 배움을 끌고 가고, 계수는 정리하고 정돈하며 체계적으로 배우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가 많으면 인성이 없어도 공부나 사고가 잘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목은 아이디어를 잘하게 하고, 화는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며, 토는 결과를 다지고 현실화하고, 금은 판단과 규칙을 세우며, 수는 배움과 이해력을 키워줍니다. 이처럼 오행은 각기 다른 십신의 기운을 보완하거나 대신하면서 사주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십신이 없다고 해도 비슷한 오행이 있다면 그 성향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112문장 구간, 여러분의 사주에는 어떤 오행이 강한가요? 혹시 십신이 부족하다고 너무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행의 힘만 잘 이해하셔도 내 성향과 흐름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